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평온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따뜻한 문자 한 통에 하루가 천국이 되고 무심한 침묵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빛을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만의 안전한 피난처로 만드십시오.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 혹은 누군가의 변덕스러운 애정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 습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 위에 자신의 평화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을 자신의 집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거나 변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런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일까요? 신성하고 소중한 것을 너무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기댄다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근사해 보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속수무책으로 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언제나 폭풍우가 몰아치기 마련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성인의 내면 세계가 지닌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친밀함이라는 가면을 쓴 정서적 상호의존, 즉 감정적 유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입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잠재워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불안함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가 어려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대신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뻗도록 훈련되는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조각들로 당신의 자유를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감정적 의존은 행동심리학자들이 외부 조절이라고 부르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당신의 스트레스, 자존감, 안정감과 같은 내면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외부의 사건이나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뇌는 안도감과 평화를 타인의 존재나 관심과 연관짓도록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없으면 당신은 단순히 슬픔을 느끼는 것을 넘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 신경계의 조절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내부 조절 능력을 키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호흡,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의 기분을 안정시키는 핵심 장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간절히 구걸하던 바로 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고립이나 감정적 억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냉담하거나 초연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 독립이란 다른 사람이 공을 놓쳤을 때 당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떠나갔을 때 당신이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어떻게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수세기 전에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고통은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것에 당신이 부여한 의미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떠난다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들이 침묵한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그들이 변했다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직접 쓴 이야기라는 것은 당신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안전한 피난처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괜찮아지려면 그들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에게는 내가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갑자기 자립심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흔드는 감정의 유발 요인들을 일기에 써내려가고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 봅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당신 자신의 신경계에 직접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로울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는 것을 멈출 때 그 빈자리로 침묵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과거의 다른 생각, 대화, 인정, 그리고 감정적 목발들로 채워져 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연민이나 자만심이 아닌 존중심의 뿌리를 둔 관계 말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를 간청하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삶이 당신을 흔들 때마다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도록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게 내 자신의 피부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머물든, 누가 떠나든, 누가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는 암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처음부터 그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단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벽을 쌓거나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 강인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회피일 뿐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독립이란 당신이 깊이 느끼고 온전히 사랑하면서도 상황이 변했을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훈련된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거절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 없는 현존이며 소유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되 그들이 당신을 완성시켜줄 필요는 없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해지는 순간 당신은 당신 평화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묶어두고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감정적 의존은 훈련 없는 애착 위에 세워집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유대감을 느끼자마자 갑자기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답장을 하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들이 침묵하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중독처럼 그것은 당신의 명료함, 자존심, 그리고 힘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애착, 즉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이나 상실이 아니라 놓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안정 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비록 그 집이 불안정할지라도 집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서 감정적 안정을 갈구하는 강박적인 충동이죠.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훈련된 거리두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한 감정적 끌림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대한 변명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가능성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 관계의 현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아끼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훈련이란 당신의 첫 번째 충동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해명을 애원하지 않으며 무언가 변했다고 해서 과도한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평가하고 공황 상태가 아닌 힘있는 상태에서 대응합니다. 당신은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것이라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말입니다. 종종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거리두기란 있을 법한 일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잠시 멈추기를 선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자존심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뇌를 재구성하고 감정의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며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머물 운명이 아닌 것을, 좇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근원이라는 환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죽고 나면 더 강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당신의 명료함, 내면의 나침반,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요인의 자존감을 의존하는 것의 위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취약해서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다가도 비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다시 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권위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파트너도, 친구도, 부모님도, 과거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인격, 당신의 성장을 기반으로 자존감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단해지고 뿌리 내리고 정렬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문자나 좋아요나 칭찬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감정이 당신을 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당신을 조절한다면 그 감정을 유발하는 모든 사람 또한 당신을 조절하게 됩니다. 감정은 신호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지 당신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모든 느낌을 진실로 해석합니다. 거절당한 기분이 드니 나는 가치가 없나 봐. 불안한 걸 보니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영원한 진실로 취급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해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한 과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공황 상태 대신 힘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감정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분리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고 이건 두려움처럼 느껴지네 라고 말하되 그 두려움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깊이 느낀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감정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지 여부입니다. 감정적 훈련이란 당신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되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중심을 잡고 실망했지만 여전히 품위 있게 말하며 좌절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이 통제력을 잃고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 유발 요인에 소유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강력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소유하고 이해하고 통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돈이 아닌 명료함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이제 그 항구로 돌아가 세상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당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평온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따뜻한 문자 한 통에 하루가 천국이 되고 무심한 침묵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빛을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만의 안전한 피난처로 만드십시오.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 혹은 누군가의 변덕스러운 애정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 습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 위에 자신의 평화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을 자신의 집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거나 변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런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일까요? 신성하고 소중한 것을 너무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기댄다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근사해 보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속수무책으로 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언제나 폭풍우가 몰아치기 마련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성인의 내면 세계가 지닌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친밀함이라는 가면을 쓴 정서적 상호의존, 즉 감정적 유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입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잠재워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불안함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가 어려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대신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뻗도록 훈련되는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조각들로 당신의 자유를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감정적 의존은 행동심리학자들이 외부 조절이라고 부르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당신의 스트레스, 자존감, 안정감과 같은 내면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외부의 사건이나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뇌는 안도감과 평화를 타인의 존재나 관심과 연관짓도록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없으면 당신은 단순히 슬픔을 느끼는 것을 넘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 신경계의 조절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내부 조절 능력을 키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호흡,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의 기분을 안정시키는 핵심 장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간절히 구걸하던 바로 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고립이나 감정적 억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냉담하거나 초연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 독립이란 다른 사람이 공을 놓쳤을 때 당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떠나갔을 때 당신이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어떻게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수세기 전에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고통은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것에 당신이 부여한 의미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떠난다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들이 침묵한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그들이 변했다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직접 쓴 이야기라는 것은 당신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안전한 피난처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괜찮아지려면 그들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에게는 내가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갑자기 자립심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흔드는 감정의 유발 요인들을 일기에 써내려가고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 봅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당신 자신의 신경계에 직접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로울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는 것을 멈출 때 그 빈자리로 침묵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과거의 다른 생각, 대화, 인정, 그리고 감정적 목발들로 채워져 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연민이나 자만심이 아닌 존중심의 뿌리를 둔 관계 말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를 간청하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삶이 당신을 흔들 때마다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도록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게 내 자신의 피부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머물든, 누가 떠나든, 누가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는 암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처음부터 그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단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벽을 쌓거나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 강인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회피일 뿐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독립이란 당신이 깊이 느끼고 온전히 사랑하면서도 상황이 변했을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훈련된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거절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 없는 현존이며 소유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되 그들이 당신을 완성시켜줄 필요는 없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해지는 순간 당신은 당신 평화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묶어두고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감정적 의존은 훈련 없는 애착 위에 세워집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유대감을 느끼자마자 갑자기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답장을 하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들이 침묵하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중독처럼 그것은 당신의 명료함, 자존심, 그리고 힘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애착, 즉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이나 상실이 아니라 놓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안정 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비록 그 집이 불안정할지라도 집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서 감정적 안정을 갈구하는 강박적인 충동이죠.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훈련된 거리두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한 감정적 끌림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대한 변명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가능성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 관계의 현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아끼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훈련이란 당신의 첫 번째 충동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해명을 애원하지 않으며 무언가 변했다고 해서 과도한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평가하고 공황 상태가 아닌 힘 있는 상태에서 대응합니다. 당신은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것이라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말입니다. 종종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거리두기란 있을 법한 일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잠시 멈추기를 선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자존심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뇌를 재구성하고 감정의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며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머물 운명이 아닌 것을, 좇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근원이라는 환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죽고 나면 더 강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당신의 명료함, 내면의 나침반,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요인의 자존감을 의존하는 것의 위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취약해서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다가도 비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다시 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권위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파트너도, 친구도, 부모님도, 과거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인격, 당신의 성장을 기반으로 자존감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단해지고 뿌리 내리고 정렬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문자나 좋아요나 칭찬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감정이 당신을 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당신을 조절한다면 그 감정을 유발하는 모든 사람 또한 당신을 조절하게 됩니다. 감정은 신호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지 당신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모든 느낌을 진실로 해석합니다. 거절당한 기분이 드니 나는 가치가 없나 봐. 불안한 걸 보니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영원한 진실로 취급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해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한 과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공황 상태 대신 힘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감정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분리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고 이건 두려움처럼 느껴지네 라고 말하되 그 두려움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깊이 느낀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감정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지 여부입니다. 감정적 훈련이란 당신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되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중심을 잡고 실망했지만 여전히 품위 있게 말하며 좌절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이 통제력을 잃고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 유발 요인에 소유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강력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소유하고 이해하고 통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돈이 아닌 명료함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이제 그 항구로 돌아가 세상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당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평온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따뜻한 문자 한 통에 하루가 천국이 되고 무심한 침묵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빛을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만의 안전한 피난처로 만드십시오.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 혹은 누군가의 변덕스러운 애정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 습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 위에 자신의 평화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을 자신의 집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거나 변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런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일까요? 신성하고 소중한 것을 너무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기댄다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근사해 보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속수무책으로 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언제나 폭풍우가 몰아치기 마련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성인의 내면 세계가 지닌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친밀함이라는 가면을 쓴 정서적 상호의존, 즉 감정적 유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입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잠재워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불안함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가 어려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대신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뻗도록 훈련되는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조각들로 당신의 자유를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감정적 의존은 행동심리학자들이 외부 조절이라고 부르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당신의 스트레스, 자존감, 안정감과 같은 내면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외부의 사건이나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뇌는 안도감과 평화를 타인의 존재나 관심과 연관짓도록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없으면 당신은 단순히 슬픔을 느끼는 것을 넘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 신경계의 조절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내부 조절 능력을 키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호흡,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의 기분을 안정시키는 핵심 장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간절히 구걸하던 바로 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고립이나 감정적 억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냉담하거나 초연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 독립이란 다른 사람이 공을 놓쳤을 때 당신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떠나갔을 때 당신이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어떻게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수세기 전에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고통은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것에 당신이 부여한 의미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떠난다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들이 침묵한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그들이 변했다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직접 쓴 이야기라는 것은 당신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안전한 피난처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괜찮아지려면 그들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에게는 내가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갑자기 자립심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흔드는 감정의 유발 요인들을 일기에 써내려가고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 봅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당신 자신의 신경계에 직접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마련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로울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는 것을 멈출 때 그 빈자리로 침묵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과거의 다른 생각, 대화, 인정, 그리고 감정적 목발들로 채워져 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연민이나 자만심이 아닌 존중심의 뿌리를 둔 관계 말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를 간청하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삶이 당신을 흔들 때마다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도록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게 내 자신의 피부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머물든, 누가 떠나든, 누가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는 암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처음부터 그들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단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벽을 쌓거나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 강인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회피일 뿐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독립이란 당신이 깊이 느끼고 온전히 사랑하면서도 상황이 변했을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훈련된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거절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 없는 현존이며 소유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되 그들이 당신을 완성시켜줄 필요는 없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해지는 순간 당신은 당신 평화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묶어두고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감정적 의존은 훈련 없는 애착 위에 세워집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유대감을 느끼자마자 갑자기 당신의 자존감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답장을 하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들이 침묵하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중독처럼 그것은 당신의 명료함, 자존심, 그리고 힘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애착, 즉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이나 상실이 아니라 놓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안정 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비록 그 집이 불안정할지라도 집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서 감정적 안정을 갈구하는 강박적인 충동이죠.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훈련된 거리두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한 감정적 끌림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대한 변명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가능성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 관계의 현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아끼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훈련이란 당신의 첫 번째 충동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해명을 애원하지 않으며 무언가 변했다고 해서 과도한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평가하고 공황 상태가 아닌 힘있는 상태에서 대응합니다. 당신은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것이라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말입니다. 종종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거리두기란 있을 법한 일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잠시 멈추기를 선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자존심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뇌를 재구성하고 감정의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며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머물 운명이 아닌 것을, 좇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근원이라는 환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죽고 나면 더 강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당신의 명료함, 내면의 나침반,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요인의 자존감을 의존하는 것의 위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취약해서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다가도 비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다시 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권위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파트너도, 친구도, 부모님도, 과거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인격, 당신의 성장을 기반으로 자존감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단해지고 뿌리 내리고 정렬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문자나 좋아요나 칭찬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감정이 당신을 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당신을 조절한다면 그 감정을 유발하는 모든 사람 또한 당신을 조절하게 됩니다. 감정은 신호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지 당신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모든 느낌을 진실로 해석합니다. 거절당한 기분이 드니 나는 가치가 없나 봐. 불안한 걸 보니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영원한 진실로 취급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해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한 과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공황 상태 대신 힘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감정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분리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고 이건 두려움처럼 느껴지네 라고 말하되 그 두려움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깊이 느낀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감정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지 여부입니다. 감정적 훈련이란 당신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되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중심을 잡고 실망했지만 여전히 품위 있게 말하며 좌절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이 통제력을 잃고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 유발 요인에 소유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강력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소유하고 이해하고
통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돈이 아닌 명료함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이제 그 항구로 돌아가 세상의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